주전자 색깔도 어때요? 딥슈 컬러보다는 필터에 있는 컬러가 더 많이 이제 보이게 되죠. 투명한 오브젝트의 색깔을 이걸로 여기 있는 요 딥슈 컬러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 필터 컬러로 결정하는 게 더 예쁘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잘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림자도 더 예쁘게 나오거든요. 자, 그림자를 보시면 어때요? 그림자 자체의 색깔이 주전자가 갖고 있는 색깔이 그대로 이렇게 먹어서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다 됐는데 안 되는 게 뭐가 있죠? 네, 굴절이 안 되고 있어요. 딥슈 컬러는 필터 컬러랑 같은 걸로 맞춰 놓겠습니다. 저는 이게 더 예뻐 보이더군요. 그래서 인으로 하고요. 아웃으로 하지 않고요. 인으로 하고요. 색깔 약간만 더 여기는 밝게. 굴절이 지금 되고 있지가 않죠. 굴절만 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굴절이 되게는 배우셨죠? 리프렉션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레이 트레이스 효과를 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는데요. 이게 100% 투명해지면 한번 볼까요? 레이 트레이스 효과가 조금 느린 편이죠. 그래서 약간 렌더링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필터 컬러가 좀 보이긴 보이죠. 여기는 이 색깔이 어디 보이냐면요, 요런데 약간씩 이렇게 요런데 가장자리 부분이 이렇게 약간, 그리고 그림자 부분이, 그림자 보면 이렇게 약하게 이렇게 보이게 되죠. 요런데도 약하게 이렇게 필터 컬러가 보이고요. 약간 더 이제 이 유리 질감을 이제 내고 싶은데 유리의 색깔이 이제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투명한 유리라고 하지만 색깔이 조금씩 들어가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요 리프렉션 수치를 좀 이렇게 낮춰줘 보세요. 낮춰주게 되면, 자, 그리고 한번 렌더링 걸어볼까요? 저 보세요. 색깔이 이쁘게 잘 들어가죠? 은은하게 색깔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리 재질을 만들면 되는데, 이제 유리냐, 뭐, 물이냐, 다이아몬드냐, 이런 거를 결정하는 수치가 뭐죠? 굴절률이라고 했습니다. 굴절률만 잘 맞춰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굴절률을 스탠다드 재질에서는 어디서 바꿔주시냐면요. 자, 이것도 어드밴스드 트랜스퍼런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여기죠, 요거. 요게 바로 굴절률입니다. 이 굴절률을 바꿔주시면, 이거는 좀 물 정도 되는 거죠. 이거 물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뭐, 다이아몬드 같은 형태가 나온다고 그랬죠? 1.56 정도 하면 이게 이제 유리. 1.5에서 1.6, 1.7 그 사이가 유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탠다드 재질로 유리를 만드실 때 사용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유리 정도면은 여기 좀 밝은 색으로 이렇게 약간 녹색빛을 띠게 하고요. 오퍼시티 값도 조금 이렇게 낮춰. 근데 이 오퍼시티 값은요, 여기에 레이 트레이스가, 이 리프렉션에 레이 트레이스가 걸리게 되면 거의 작용이 많이 안 돼요. 그렇게 크게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걸 100으로 해놔도 아래쪽에 있는 이 리프렉션이 걸려 있으면 여기서 다 투명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렌더링 걸어주면 유리 느낌이 이제 많이 날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그냥 제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응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100% 맞는 건 아니고. 색깔 더 빼고 싶으시면요, 필터 컬러를 색깔 안 넣으시면 돼요. 딥슈 컬러에도 색깔 안 넣으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다가 이제 한 가지가 더 들어가야 돼요. 반사도 약간 일어나야 되는데, 스탠다드 재질에다가 리플렉션하고 이 리프렉션하고 리플렉션을 똑같이 레이 트레이스 두 개를 다 써버리게 되면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걸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레이 트레이스라고 하는 재질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레이 트레이스 재질도 배우셨죠? 자체적으로 반사가 되고 굴절이 되게 하는 성질을 이 기본 파라미터에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있죠? 반사가 되고 투명해지면 굴절이 된다고 그랬죠? 자, 요 재질을 입히고요. 자,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유리 느낌을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도 이제 거의 비슷한 방법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렇게 스페큘러하고 글로스니스를 좀 맞춰주고요. 투명하게 만들어주면 되죠. 투명하게. 투명하게 만들어주시면 우선은 그냥 이렇게만 봐도 투명하게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100% 투명해지면은 디퓨즈 컬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투명해져요. 자, 이렇게 그냥 투명하죠. 근데 여기에다가도 이제 색깔을 넣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색깔을 넣고 싶으면 여기도 무슨 필터 컬러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없습니다. 여기에는 없죠. 예. 여기 있는 익스텐디드 파라미터스를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또 다르게 할 수 있다면은 이 디퓨즈 컬러에다가 원하는 색깔을 좀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넣으시고요. 투명도를 조금 이렇게 낮춰도 색깔이 좀 나오죠. 투명하지 않은 만큼만 이 디퓨즈 컬러가 이제 보이게 될 거예요. 이게 나오죠? 예. 색깔이 약하게 이렇게 좀 이게 보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유리 질감에 색깔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디퓨즈 컬러는 그냥 검정색 써도 상관없고요. 트랜스퍼런시 투명도 이렇게 좀 맞춰준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익스텐디드 파라미터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어드밴스드 트랜스퍼런시라고 하는 이 부분에 컬러하고 포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색깔이 들어가는데요. 그 스탠다드 재질에서 보면은 안쪽이 더 투명할 거냐 바깥쪽이 더 투명할 거냐 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거랑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는 컬러 값을 내가 원하는 색깔 보랏빛을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놓고서 한번 렌더링 걸어볼게요. 분홍빛이군요. 보랏빛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스타트하고 엔드 구간이 있어서요. 요 색깔이 얼마만큼 차이를 가지면서 이제 두꺼운 부분과 이제 내부의 색깔을 채우게 되는데 그 병도 보면은 얇은 부분이 있고 두꺼운 부분이 있죠. 콜라병 같은 거 잘 보시면은 주댕이 부분은 얇잖아요. 그죠? 그 내부가 지름이 좁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몸통 있는 부분은 좀 굵죠. 그거에 따라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주전자의 여기보다 요 지름하고요. 이 몸통의 이 지름을 비교해 볼 때 여기가 좀 얇죠. 이렇게 얇게 되는 부분은 색깔이 좀 덜 들어가고요. 두꺼운 부분 색깔이 좀 많이 들어가요. 여기 보면 손잡이 부분은 분홍빛이 좀 덜하죠. 이 분홍빛이 여기는 좀 진하죠. 그런 정도를 요 수치 갖고서 조절할 수 있어요. 이 수치가 커지면 이 정도가 차이가 완만해지고요. 요 수치가 작아지면 차이가 심해지게 돼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한번 여기를 한번 좀 먼저 줄여보죠. 이렇게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수치가 이제 줄어들었을 때의 이미지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복사하고요. 이번에 수치를 한번 키워볼게요. 렌더링 된 걸 보시면 틀리죠? 요거는 수치가 작을 때인데요. 수치가 작을 때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이 색깔이 경계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는 투명한 부분, 얇은 부분 굉장히 투명하게 색깔이 잘 안 보이죠. 두꺼운 부분은요, 몸통에 대한 부분 색깔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차이를 수치를 이용을 해서 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 값을 우선 좀 쓰시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약간 더 키워보기도 하고 줄여보기도 하면서 테스트를 여러 번 하셔서 본인들만의 색깔을 만들어 내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어마운트 값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도를 나타내요. 이 뒤에 있는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보다 더 연하게 하고 싶으면 이 수치를 더 줄이시면 되고요.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 수치를 더 높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레이트레이스를 이용을 해서 유리 재질을 만들고 색깔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원하는 색깔 잘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레이트레이스 재질은 뭐 반사도 일어나게 된다고 그랬죠. 원래 유리는요 투명하기도 하지만 또 반사도 조금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사가 되게끔 리플렉트 값도 약간 주시게 되면 훨씬 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렇게 색깔이 잘 들어가고 있죠. 자, 반사 값을 한번 줘볼까요? 리플렉트 값을 이렇게 내리시면 여기 반사되는 게 보이시죠? 렌더링 해볼게요.
여기서 반사도 좀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반사가 이렇게 반사도 일어나고 뒤쪽도 투명한 게 보이게 되고요. 이래야 진짜 유리죠. 레이트레이스는 반사랑 굴절을 같이 적용을 해도요 속도가 그렇게 느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스탠다드 재질을 이용을 하게 되면 스탠다드 재질에 레이트레이스로 반사도 주고 레이트레이스를 이용해서 굴절도 주게 되면 굉장히 느려지기 때문에 스탠다드 재질로는 조금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요. 레이트레이스 재질을 이용을 해서 유리 재질을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탠다드 재질과 레이트레이스 재질을 이용을 해서 유리 질감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유리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금속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고. 자, 앞으로 이제 그러한 또 다양한 재질들에 대해서 또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